네, 우리 교육 측정 및 평가 수업인데, 이제 타당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문항 분석과 그다음에 차별 기능 문항 추출, 수준 설정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검사를 제작할 때, 표준화 검사를 제작할 때, 예비 검사를 시행한다고 했고요. 예비 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평가의 이제 우리가 검사의 질을 평가할 때 주로 타당도를 살펴봐요. 타당도를 살펴본 다음에 우리 이제 고정 검사 이론에서 한번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관찰 점수를 진점수와 오차 점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 오차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측정한 데이터가 신뢰로 오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신뢰도 분석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신뢰도 분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검사를 제작을 했을 때 검사가 얼마나 타당한 검사이냐. 우리가 앞에서 문항 반응 이론에 따른 문항 분석을 설명했을 때도 기본,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1차원성 이런 가정을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하면서 수리력 테스트면 수리력만 측정해야지 다른 문해력이나 독해력, 문장력을 측정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이제 1차원성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검사의 질을 따질 때는 보통 양분과 사격에서 내 관역을 맞추느냐, 이게 이제 타당도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되겠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타당도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 타당도란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해왔고, 그거는 이제 에비던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형성평가할 때 학습의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것처럼 여기도 이제 뭐를 근거로 하느냐 해서 타당도의 근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대표적으로 내용에 기초한 근거, 내적 구조에 기초한 근거, 예측 근거, 공인 근거, 다당도 일반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타당도들의 장단점, 해석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타당도란 뭐냐 했을 때, 이제 검사 도구, 우리가 앞에서 학생의 성장, 학습 발달을 위해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간접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 그 간접 측정 도구로 대표적인 게 검사라고 했고요. 그 검사가 그럼 얼마나 좋은 검사냐,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우리가 보통 기준을 보는데, 물론 여기서는 추가로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논의도 추가되고 있긴 한데요. 일단 검사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걸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였느냐, 특히 이 검사 점수에 대한 해석, 추론이 검사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수리력 검사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수리력 검사로서 해석을 해도 적정한 거냐. 실제로는 문해력 혹은 독해력, 서술형, 논술형 평가 같은 경우는 문장력에 대한 해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검사 점수 해석에 대한 근거나 지지 해준 정도라고 표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검사 목적에 따른 적합하느냐, 검사 결과에 대한 추론이 의미하느냐, 해석이 유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타당도에 대한 개념은 해석에 대한 적합성이고 얼마나 타당하느냐 정도의 문제지. 어, 그리고 이제 특정 목적 해석에 좀 제한되고 단일된 개념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우리 이제 심리학회, 미국 심리학회가 APA라는 학회가 있고요. 미국 교육학회는 AERA라는 학회가 있고, 미국 측정학회는 이제 NCM이라는 학회가 있는데,
이 세 학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처음에 APA 66년 요 기준을 보면, 이제 Content Validity, Construct Validity, Criterion Related Validity에서 흔히 우리가 내용 타당도, 구인 타당도, 충고 타당도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 이 용어가 이제 85년 이세 학회에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 그것보다는 이제 내용 관련된 타당도의 근거에서 Content Related Evidence of Validity, 구인 관련 타당도의 근거, Construct Related Evidence of Validity, 준거 관련 타당도의 근거, Criterion Related Evidence of Validity 이런 용어들을 썼었는데, 이 용어가 이제 99년, 특히 이제 최근에 2014년에는 다시 한번 이제 에비던스에 좀 초점을 두고 에비던스 베이스드 온 테스트 컨텐츠에서 우리가 이제 내용 타당도라는 개념을 검사 내용에 기초한 근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구인 타당도도 에비던스 베이스드 온 인터널 스트럭처 이런 용어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준거 관련 타당도는 좀 구분을 해서 evidence based on relation to other variables. 특히 이게 이제 얼마나 수렴하느냐 해서 convergent, 판별해 주느냐, discriminant evidence. 특히 이제 타당도, 검사 준거 관련 타당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예측 타당도랑 공인 타당도를 예를 드는 relationship, 그다음에 타당도를 일반화시킬 때 이제 validity, generalization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반응 과정에서 evidence based on response processes, 그다음에 검사 결과에 기초한 근거라고 해서 evidence based on consequences of test 이런 이제 구분이 좀 추가됐죠. 그래서 이제 변화의 어떤 구분을 정리해 보면 이제 validity라는 개념에서 related evidence of validity에서 이제 evidence based on 이걸로 이제 바뀌게 됐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내용 타당도라 부르는 검사 내용에 기초한 근거, evidence based on test content 이거는 이 검사의 문항, 질문, 목적이 이제 측정을 위해 규정된 내용을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 우리가 인지 검사 같은 경우 지능 검사로 출발을 해서 학업 적성, 성취도 이렇게 이제 발전했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얼마나 교수 평기 관점에서 교육과정 평가 기록의 일치 관점에서 얼마나 내용을 잘 대표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취도 검사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타당도, 그러면 이제 내용 타당도, 검사 내용에 기초한 근거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럼 누가 이제 이거를 추정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용 전문가가 될 텐데, 이런 내용 전문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단점이 전문가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타당도가 달라질 수가 있고, 다른 타당도 같은 경우는 개량화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제 타당도는 정도라고 얘기를 해서 정도를 우리가 수치화 시킬 수 있는데,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는 수치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장점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검사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를 이제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구인 타당도, 인터널 스트럭처, 그러면 이제 검사 문항, 구성 요소의 관계가 점수 해석 근거가 되는 구인에 얼마나 일치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심리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창의성을 측정한다, 행복을 주관적 삶의 만족을 측정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구인이라고 불러요. 이런 이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요인을 구인이라고 부르고 그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해서 흔히 이제 하위 요인들이 있는데 그 하위 요인들이 정말 이 구인에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상관계수법이나 실험 설계,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응답 자료를 개별적인 방법으로 검증해서 누구나 동일한 데이터로 동일한 분석을 하면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흔히 이제 재현 가능하고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이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특히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이나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할 경우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표본의 크기가 필요한데 보통 300명 이상의 아, 고전적인 추정 방법을 쓴다고 하면은 물론 이제 최근에 베이지안 추정 방법을 이용한다 그러면 뭐 150명이라든지 이렇게 좀 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 한 학년에 100명이 넘어가는 학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학교 현장에서는 바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표준화 검사를 제작할 때 우리가 이런 대규모의 검사를 시행하고 그걸 바탕으로 탐색적 유인 분석이나 확인적 유인 분석, 우리가 EFA, CFA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거를 확인해서 이제 내적 구조에 기초한 근거를 확인해 보는 방법인데 여기 예로 제시되는 방법은 이제 요인 분석 방법은 아니고 우리가 상관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상관계수는 우리가 앞에 고정검사 이론의 변별도를 우리가 구할 때 전통적인 방법 말고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개별 문항의 점수와 총점 간의 상관계수를 구한다. 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 상관계수가 앞으로도 한 9번 더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이 바로 그날이죠. 상관계수라는 우리가 전통적인 통계 기법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창의성이 컨스트럭 구인이 되고 창의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이 민감성, 이해성, 도전성, 개방성, 자발성, 자신감, 암기 능력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요 능력들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개별 문항들로 이제 측정을 하고 상관계수를 구해봤더니 다른 요인들은 서로 상관이 높은데 여기 암기력하고 민감성, 암기력하고 이해성, 암기력하고 도전성, 암기력하고 개방성 이렇게 암기력하고는 하위 요인들이 상관이 낮더라. 그런 거 보면은 암기력은 창의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인으로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상관계수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이제 다른 변수와 이 관계 기초한 근거에서 evidence based on relation to other variables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이제 수렴하느냐 아니면 얘를 이제 판별해 주느냐 했을 때 앞에서 봤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동일한 특성을 측정할 때 상관이 같이 높게 나오면 이걸 수렴하는 근거로 보고 동일한 방법으로 다양한 특성을 측정했는데 상관이 낮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구분해 준다 판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통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 이렇게 불렀는데 최근에는 수렴의 근거, 판별의 근거 이렇게 부른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검사의 기능의 세 가지, 행정적 기능, 교수적 기능, 상담적 기능, 특히 우리가 행정적 기능에서는 선발, 배치, 분류 이런 목적으로 검사를 쓴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수능이라든지 임용시험 같은 경우가 흔히 이제 적성 검사 같은 경우가 학업 성취도랑 다르게 얼마나 공부했느냐를 측정하기보다는 앞으로 대학에 입학해서 앞으로 교사가 된 다음에 대학생으로서 학업 능력이 높을 거냐, 성취도가 높을 거냐, 교사로서 이제 좋은 교사가 될 거냐, 이런 걸 보는 걸 우리가 이제 예측 타당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 타당도를 우리가 구할 때 이제 뭐 수능 성적 혹은 임용 성적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까지의 만약에 수능 성적이 대학 입학 이후에 학업 성취도를 예측하느냐 그럼 이제 4년간의 학점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년간의 학점을 보면서 아하
이게 이제 두 변수 사이의 상관을 구하는 건데 수능 성적이 높은 사람이 학점도 높다. 그럼 이제 수능 성적이 예측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그 상관계수가 높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상관계수 해석을 설명하겠지만 타당도로서 보통 예측 타당도는 한 0.6 정도만 높아도 상관이 있어도 예측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예측 타당도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얘는 비행사의 적성 시험에 대한 예측 타당도인데 비행사를 이제 뽑기 위해서 적성 시험을 보죠. 그래서 A부터 E 5명의 학생이 10점 만점에 적성 시험을 봤더니 9.8점, 6점, 5.8점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1년 혹은 뭐 5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안전하게 운행했는지 거리를 측정했을 때 운행 거리가 이제 8, 6, 7, 5, 6 이렇게 나왔을 때 요 두 변수 사이의 상관을 구해 보면은 요 상관공식 R에 따라서 0.614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0.614는 보통 우리가 0.6이 넘으면 상관이 이제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예측 타당도에서 0.6만 넘어도 이제 매우 높은 걸로 좀 한 단계 위로 해석을 해요. 그런 이유는 이제 실제로 예측 타당도가 높게 안 나오고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절단이라는 상관계수를 구할 때 주요 특성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적성 시험이 낮은 사람들은 이제 시험에 합격, 수능 점수가 낮은 사람들, 임용 시험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불합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운행 거리를 그 사람들 거는 구할 수가 없고 학점을 입학하지 않았으면 입학하지 못한 학점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절단된 어떤 특성을 가져서 원래 나와야 되는 상관계수보다 이제 낮은 상관이 나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이제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예측 타당도는 우리 앞에 검사의 행정적 기능으로서 미래 행위를 예언하는 타당도인데 이게 높으면 행정적 기능에 선발 채용 배치 목적으로 적합한데 자료 절단으로 과소 추정이 되고 특히나 지금 당장 내가 미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갖추고 싶은데 지금 당장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이제 한계를 극복하고 제안된 게 공인타당도죠. 공인타당도는 이미 예측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표준화 수리 검사가 있고 내가 이번에 간편 수리 검사를 만들었을 때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간편 수리 검사 A부터 E까지 뭐 1, 2, 4, 3, 5 표준화 수리 검사도 2, 3, 5, 3, 7 이렇게 두 개 점수에 상관을 구했더니 상관이 0.95 그래서 우리 앞에서 예측타당도 같은 경우 0.6 이상이면 높다라고 얘기했는데, 공인타당도 같은 경우 0.8 이상이면 이제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할 정도로 공인타당도는 잘 나오고, 가장 큰 장점이 이렇게 계량화 시킬 수 있고, 재현 가능하고, 과학적인 방법이면서,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새롭게 뭐 AI 리터러시 내가 검사를 만들고 싶은데 이 공인된 검사 도구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검증이 불가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를 내가 새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과거에 만들었던 검사가 예측 타당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마치 내게 낮은 것처럼 잘못 추정되는 문제가 생긴다. 자, 우리가 이제 타당도는 당연한 개념이고, 이거를 외적 이제 확대, 특히 이제 삼간이죠. 시간, 인간, 공간에서 사람이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시간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연구에서 이거를 이제 외적 타당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표본을 이제 목표 집단으로 확대해가지고, 이제 그 성급한 일반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반대된 거죠. 일반화 시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일반화 정도.
그래서 이제 이 과거 타당도 통계치가 새로운 사항이 유행했다면 이제 일반화한 걸로 간주를 한다. 자, 이제 특정한 타당도 중에는 이제 반응 과정에 기초한 근거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과 피험자의 수행이나 반응이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보는 거고, 특히 응답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을 하는 거고요. 문제 해결이나 과제 수행 과정에 대한 적절성, 관찰 및 평가에 대한 판단의 적합성 등을 포함한다. 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검사 결과에 기초한 근거라고 해서 검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특히 이제 검사를 실시했을 때는 우리가 의도한 결과, 가 있는데 의도하지 않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고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만을 기대했지만 부정적인 결과도 생길 수 있고 실제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잠재적 결과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검사 도구를 개발을 하고 나서 흔히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영향 평가하듯이 이런 이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같이 판단해야 된다. 평가 결과가 목적과 부합하는지, 이용했을 때 목표가 달성이 되는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수능 같은 경우 원래 취지는 아이들의 학업 적성 플러스 이제 성취도를 측정하려는 목적인데 의도하지 않는 부정적인 결과는 이제 시험 스트레스로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도 아이들이 이제 불안감을 계속 가지게 되는 혹은 특정 교과목에 대한 흥미가치 태도가 부정적으로 되는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검사를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고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우리 교실 사항에 국한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를 개발할 때 이런 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링과 그라운드의 네 가지 질문인데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원래 의도한 것인지 특히 우리가 문항 제작에서 다뤘지만 이제 중요한 학습 목표, 중요한 내용에 부합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진위형 문항 제작 얘기를 하면서 가장 큰 단점이 저성취 아이들은 이제 학습 동기가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풀어도 30점인데 찍으면 50점이다. 그러면은 야 이걸 내가 굳이 풀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인위적으로 이거 뭐 어차피 정답은 정해져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선다형으로만 낸다 그러면 아이들의 창의적인 표현이나 탐구 정신을 좌절시킬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격려시키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 여러분들이 검사를 만들고 나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우리가 다양한 이제 타당도에 대한 개념들을 배웠는데 좀 분야마다 다르죠?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 타당, 검사 내용에 기초한 근거에 이제 꼭 우리가 필수적인 절차이고 심리 검사 같은 경우는 이 구인 타당도 특히 이 목적이 앞으로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 중거 관련 타당도로서 예측 타당도나 공인 타당도 이런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타당도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게 공인 타당도 같은 경우 0.8인데 예측 타당도만 0.6만 넘어도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 0.6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공인 타당도 이거 같은 경우는 있다 정도고 0.4가 안 되면 낮다. 0.2가 안 되면 이제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공정성,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입시에서 이제 많이 부각이 돼 있고, 우리 지난주에 올려놓었던 동영상에 보면은 검사 우리가 이제 이 디프 이용해가지고 능력이 동일함에도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답률이 다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우리 바이어스 편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공평하고 올바르고
편애나 차별 없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대우하는 거고,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와 조건을 제공을 해야 되고, 개별적 필요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제 공정한 검사라고 하면은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되고, 공동성과 타당도는 이제 공정하지 않는 검사는 타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이제 디프 차별기능 문항에 대한 얘기고요. 특히 교실 평가에서도 사전에 평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습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제공하고 학생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배제하면서 내용 절차를 검토하고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느린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이제 요구나 편의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검사의 이제 타당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여기 이제 맥락, 교실 평가를 위한 공정성 모형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네, 이것으로 이번 수업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